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김성환 씨도? 네, 저도 놀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예, 뭐 그렇게 북한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큰 이벤트가 주말 사이에 있었고 우리가 그 사건에 묻혀져서 다른 것들 또 놓치고 가면 안 되니까요. 네네. 오늘 행간에서는 다른 것 좀 짚어주시죠. 이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정부조직법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허.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렇게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정부조직법 처리 압박하는 정부 여당.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면 이게 그 해경 해체안 담고 있는 바로 그 법안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었었죠. 5월 19일 날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었는데 예. 그때 해경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깜짝 선언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놀랐었는데요. 맞아요. 그 정부가 한 달 뒤인 지난 6월에 그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것만 사실 우리가 관심을 둬서 그동안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요. 어제 갑자기 정부조직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합의안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헌법을 패키지 처리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홍원 국무총리도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압박했는데요. 예.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또 다른 재난사고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아주 크다.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국면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은 법안 내용까지 일단은 합의가 됐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그냥 패키지 처리만 합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특별법하고 정부조직법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조직법 법안 내용 자체를 협상하려고 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법안이 뭐길래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정부조직법.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법안 내용은 예. 이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를 해체하자. 하고 그 대신에 그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뭡니까? 이 야당도 그거에 대응하는 법안을 내놨는데요. 그게 이제 7월에 내놓은 법안인데 새정치연합은 정반대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안하고는 정반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건데요. 식인가요? 소방방재청하고 해경의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안을 내놨어요. 살리면서 강화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갇힌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예. 그 외청으로 이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재난안전 이제 컨트롤 타워가 그동안에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정부안은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을 해서 예. 총리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총리가. 네. 근데 야당은 재난전담부처를 아예 독립시켰습니다. 그렇게 독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 직속이 되거나 청와대에서 관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당 안대로라면은 총리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고 네. 야당 안대로라면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위상 차이가 있군요. 이렇게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야당이 패키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순순히 정부안대로 처리를 하도록 내버려 둘까. 앞으로 논란이 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부 여당의 태도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이 지난해 3월 상황이 자꾸 연상이 돼서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3월 상황은 뭘 떠올리시는 걸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직후에 제일 큰 논란이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문제였거든요. 그때 뭐 행정안전부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고치느냐 이런 것들 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느냐 안 받느니 예. 그게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었죠. 논란이 됐을 때 야당이 정부조직법 우리 통과시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대국민 담화를 자청을 하고 발표를 하고 나왔고 맞아요. 그때 잔뜩 화난 표정과 말투로 야당을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이번에도
사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원안 그대로 가겠다고 밀고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야당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까지 합의된 것까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또다시 대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또다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논의의 선우가 좀 바뀌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뭔가요? 진상규명 제대로 하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세월호 국조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국정조사가. 예, 세월호 국정조사가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청와대 책임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가 국정조사에 응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여야가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세월호 유가족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짚어보자는 얘기였는데 문제는 정부는 단순히 해경의 구조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해경을 그냥 해체해버리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해경이 모든 잘못을 지금 다 끌어안고 그냥 해체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돼버렸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해경을 지금 해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사고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벌어진 사고인지를 찬찬히 원인을 짚어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대책을 내놓는 문제보다. 그러니까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당도 정부조직법 통과나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좀 야당하고 소통하고 합의하고 원인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찬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한 부분이란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짚어보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죠.